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마직 행사입니다. 오늘은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외고법,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제 신고 의무도 있지만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이제 고용주의 교육 의무도 있습니다. 교육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 EPS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서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EPS 인하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관할 그 외국인 고용지원 센터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그 전문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에 관련돼서 그 고용주가 어떤 의무가 있는지 또 외국인 근로자가 어떠한 신고 의무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 외국법상의 이남 비자 근로자는 어, 이런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에 관련돼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이거에 관련된 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9 또 E10 또 H2 방문 취업에 관련돼서는 외국법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 이외의 직종을 관리하는 출입국 관리법에는 의무 규정은 조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어떻게 고용주나 외국인 근로자가 알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좀 계획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여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기본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제 예정인 이제 고용주가 정말 출입국관리법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리즈로 만들까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간단한 부분들만 좀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그러니까 고용주가 되겠죠. 고용주의 의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터넷 찾아봐도 없습니다, 정말. E9 비자 근로자를 빼고는 그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출입국관리법상의 이제 19조에 나와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신고 의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신고라는 건 행정적인 용어입니다. 신고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상황이 좀 변경됐습니다라고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 거. 이거는 알리는 것이고 허가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네, 신고하고 허가는 다릅니다. 허가는 관할 관청에 이제 permission, 이렇게 해도 됩니다라는 허가를 득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거를 이제 허가라고 하죠. 그래서 비자도 이제 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가 이제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 허가가 될 수 있고 또는 불허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건 허가를 받고 어떤 이제 체류 자격에 상당하는 일을 또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고용주에 대한 의무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기준이 뭘까요? 우선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인 외고법은 여기서 제외를 합니다. 제외를 하고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의무. 외국법에서는 이제 E9 비자부터 E10 또 H2 비자까지를 관리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신고 의무가 뭐가 되어 있냐면 세 가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고용주의 의무는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또 외국인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신고를 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외국인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죠. 예, 그래서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신고를 해라 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고용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 경우 신고해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크게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고용한 자라는 거는 외국법에 나와 있는 E9, E10, H2는 제외하고 그건 외국법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이외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C4는 솔직히 비자 받고 들어오는 단기 비자잖아요. 단기 비자. 이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건 90일 이내잖아요. 연장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C4는 제외하고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전문직인 E1부터 그다음에 E7 비자까지로 보는 것이 제가 볼 땐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기 체류 비자를 E1부터 E7 일반적으로 이제 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경우에 이제 솔직히 여기에 대한 어떤 상황이었을 때 출입국에 신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고용주는 모릅니다. 근데 다만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인데 실제로 이거를 너무나 많이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별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위반을 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국법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외국법의 규정을 한번 보면 잠시만요. 외국법 한번 찾아볼게요. 신설된 규정인데요. 잠시만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의 외국법이다 그러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의 취업 교육이라는 부분이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걸 사용하는 이제 사용자가 있잖아요. 사용자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의무 규정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수로부칙 변경 허용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고용 제한 있네요. 예. 아까 그 외고법 11조에 뭐가 되어 있냐면 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고법 이제 11조 외국인 취업의 2항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제 외국인이 취업 교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거는 이제 외국인 취업 교육을 받게끔 해야 되는 거고 또 외국법 11조의 2에 보면 이제 이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끔 이제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되는 거고요. 처음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는 사람에게는 이런 교육의 의무가 있게끔 만들어 놨죠. 그런데 E1부터 E7 출입국 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솔직히 그 의무 규정, 이건 이제 신고 의무 규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번 같은 케이스가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해고됐을 때 또는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출입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출입국에 신고할 때 일반적인 양식은 신고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용변동 사유서, 고용변동 사유서가 있어요. 양식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사유로 이 외국인 근로자가 그만뒀는지 외국인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으로 이제 팩스 발송이 가능하고요. 이제 15일 이내입니다. 사건 발생일. 이제 어떤 부분이 발생했다. 그 신고 사유 발생일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팩스 발송이 가능하지만 이 이후에는 출입국에 가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교육들이 고용주가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육 자체가 없습니다. 법령에. 그 외국법에는 이번에 사용자에 대해서 최초로 EPS 근로자를 이제 고용하려는 업체에서는 일단 교육들을 받아야 돼요. 이 교육들 내용에는 그 이제 그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뭐 사업장 이전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하지 말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인권에 관련돼서 이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그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법령을 위반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출입국 관리법상의 장기 체류 비자인 E1부터 E7 비자에 관련돼서는 신고 의무를 정해놨어요. 하지만 여기 관련된 교육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신고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뭘 신고를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정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고 비자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지. 그다음에 이제 고용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솔직히 이거에 관련돼서 교육에 대한 의무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해고, 퇴직, 사망. 일반적으로 이제 E2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잘 하거든요. 해고나 퇴직됐을 때, 근데 본인이 스스로 나갔을 때 신고 의무 15일입니다. 예를 들면은 퇴직을 나는 10월 1일부터 할게. 그러면은 이제 10월 1일이 이제 사유 발생일이니까 이날부터 10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신고 대상이 이런 경우인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리고 소재 파악이 안 되면 당연히 신고하겠죠? 근데 그것도 잘 몰라요.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용계약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고용계약의 중요한 사항 변경이 뭐냐? 중요한 사항이 뭐냐, 그거죠.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19조, 출입국관리법 19조에, 1항, 이제 3호에 보면,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이제 변경된 건데, 그 중요한 변경된 사항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보려면, 시행령 24조를 봐야 돼요. 이걸 하려면, 시행령 24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이 3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데 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이제 의무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행령 24조에 보면 아까 여기서 얘기한 고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은 도대체 뭐냐? 첫 번째로 고용 계약 기간을 변경한 경우, 또 두 번째로 대표자가 변경됐거나
또 근무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근무처 명칭이 변경됐거나 또는 근무처 이전으로 해서 소재지가 변경됐다. 요 경우에 해야 되거든요. 네? 중요한 사항 변경이라는 건.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보면 고용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근무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그거는 사업자에 나와 있잖아요. 사업자에. 근데 사업자에는 대표자도 나와 있고 이제 근무처의 소재지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 번호 이렇게 등등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가 시행령으로 가서 계약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 내용에 요 고용계약 기간이 변경되거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근무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 이전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고용주가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자, 그렇다면 고용주의 신고 의무가 위반이 됐어요. 응?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이제 19조상에 나와 있는 이 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신고 의무. 그래서 디테일한 게 고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게 시행령 24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위반됐어요. 예를 들면 2022년 7월 10일에 회사 주소가 변경이 됐어요. 회사 주소가 변경이 되는 거는 원래는 블라블라블라블라 24 예를 들면 24 뭐로 무슨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24로 이제 이게 001인데 0002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회사가 주소가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를 끝나고 나서 사업자를 해야 되잖아요. 사업자 이제 갱신을 할 때 주소가 바뀌는 거죠.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7월 20일이 됐어요. 7월 20일이 됐어요. 그러면은 15일이니까 8월 원래는 15일이니 8월 4일 정도까지 되겠죠. 7월 31일까지 있으니까 7월 4일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신고를 깜빡하고 왜냐면 이거를 뭐 가르쳐 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고를 누락했어요. 신고를 누락했어.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시행 규칙에 따라서 이제 범칙금을 부과되겠죠. 범칙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제 부과가 되겠죠. 네. 뭐 그거는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용주의 신고 위반으로 뭔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E7-1 비자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이냐면 이제 출입국관리법에 이제 18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출입국관리법 18조에 이제 외국인 고용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18조의 2항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체류 자격에 맞게끔 그 비자에 맞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취업 활동할 수 있는. 근데 여기가 이제 2항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그런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 E7, E7 같은 그런 비자를 받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외국인은 E7-1을 받은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일을 해야 돼요. 지정된. 그 결국은 뭐냐면은 이전에 제출해서 사업자나 고용계약에 그 다음에 뭐 이제 대표자라든가 명칭이나 사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동일할 거 아니에요. 지정된 장소. A라는 근무처에서 일을 할 거잖아요. 그 A라는 근무처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대표자도 그렇고, 다만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외국인도. 하지만 막 근무처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름이 바뀌어 버리거나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뭐가 생기냐, 이거 같이 주소지가 24로 0001이었는데 24로 0002로 변경됐어요. 주소지가 변경됐어요. 그러면 지정된 근무처는 이전에는 A였는데 0002로 바뀌면 이게 B로 바뀌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입국에서는, 자, 고용주의 신고 위반이 됐다. 예를 들면 회사 이 중요한 계약관계 사항에서 근무처 명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했어. 그럼 회사만 범칙금을 주면 되는데, 문제는 출입국법 18조 2항에 E7-1 비자 받은 취업 비자를 가질 수 있는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 처음에 비자 받을 때 신고했던 A 근무처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주소지가 변경되면 그거를 B로 볼 거냐, 아니면 A-로 볼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출입국에서는 지정된 근무처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경우가 많고, 제가 알기로는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 원의 이제 범칙금이 부과되거든요. 그러면 E7-1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회사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불이익을 받느냐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회사의 신고 의무 위반이 더 큰 것이냐, 먼저 선행돼서 해야 될 게 그 이후로 문제가 된 게들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불법 취업 같은 경우 같이 예를 들면 사업장이 A, B, C, D 이렇게 있는데 A로 이제 외국인을 고용을 했는데 C로 보내거나 D로 보내서 일을 하는 거는 당연히 18조 위반이겠지만, 동일한 회사인데 주소지가 뭐 아주 근처로 변경이 됐는데 그거를 고용주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책임져야 될 사항을 외국인 근로자도 지정된 근무처가 아니다, 주소지가 다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무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소재지가 있어요. 소재지.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소재지는 그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그 회사 주소입니다. 를 소재지라고 해내요. 그러면 근무처는요? 이게 회사 아니에요, 회사? 그러면 이 근무처에도 주소가 같아야 되나? 제가 볼 때는 근무처를 보는 거는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근무처는, 자, 회사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이름이 되어 있겠고, 회사하고 이름이 관련되면 회사의 사업자 번호, 또 회사의 대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소재지, 사업자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는데, 이 소재지가 잠깐 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가 원래 계약상의 A라는 회사가 아닌 B라는 회사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사안이 굉장히 복잡해진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용주가. 자, E7-1부터 E7-1 비자부터 E1 비자부터 E1 비자부터 장기 체류의 취업 비자인 E1부터 E7 비자 가지고 있는 근로자를 회사에서 이제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그 외국인이 해고나 퇴직이나 사망이나 또는 자진해서 이제 퇴사를 한 경우, 퇴사도 포함됩니다. 퇴사한 경우, 그리고 소재가 파악이 안 된 경우, 그 다음에 고용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한 변경이라는 것은 그 계약 기간이 변경됐거나 대표자가 변경됐거나 근무처 명칭이 변경됐거나 근무처가 이전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어디로요? 출입국. 안 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주의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고용주만 만약에 불이익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국인까지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주는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 특히 그 전문 취업인 E1부터 E7, 자, F2, F4, 다음에 F5, 다 F6는 고용주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외국인 자체도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장기 취업 비자 중에 E1부터 E7 비자 가지고 있는 이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외국인이 해고, 퇴직,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퇴사도, 그 다음에 사망, 그 다음에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고용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됐다. 고용계약의 중요한 변경은 고용계약 기간이 변경됐다. 그 다음에 대표자가 변경됐다. 근무처가 변경됐다. 근무처가 이전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출입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미리 문제가 생기기 전에 고용주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번에 좀 강의를 해드렸고, 이 강의가 조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굉장히 좀 듭니다. 그래서 도움이 돼서 정말로 외국인을 고용을 할 때 좀 문제가 없고 연장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정말로 고용주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외국인도 회사가 주소지가 바뀌고 다른 데서 일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확인해 줄 필요가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장만희 행정사 010-6383-3078로 전화 좀 해주시고, 또는 www.visainkorea 또는 visainkorea 페이스북 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인 visainkorea 1에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고용주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최고의 출입국 강의를 하고 있는 장만희 행사입니다. 여러분들 또 강의 듣는데 무료로 듣잖아요. 예, 구독 필요합니다. 지금 6,000명, 6,03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1만 명입니다. 구독자가. 예, 무료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구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비자인 코리아 장행자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이 부분들은 고용주 E1 또 E7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할 예정인 고용주에게 또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내용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더 나은 강의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